낮잠을 주무실 때 제일 안 좋은 게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거를 좀 이용한 낮잠 방법도 있어요. 맑고 각성이 잘 될 수 있죠. 너무 졸리고 수면이 부족한데 내가 오늘 할 일은 많다 이러면 급하게 쓸 수 있는. 잠이 안 오면은 일찍 침대에 가서 눈을 감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거 도움이 되나요? 이게 정말 만성불면에 가는 지름길이죠. 애초에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16시간 깨어있으면 8시간 자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뇌의 입장에서는 2시간 깨어있으면 1시간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피로도가 쌓이면 우리가 잠이 오는 거라서 우리가 깨어나서 16시간, 17시간이 지나야 잠이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일찍 주무시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내가 잠이 부족하니까 일찍 누워서 자야지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일찍 눕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면 피로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누워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잠이 안 오니까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지? 또 오늘 밤새려나? 근데 그런 걱정 자체가 각성을 시키면서 불면을 지속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계속 각성도가 유지가 돼서 잠이 실제로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만성 불면이 있는 분들한테는 수면 제한요법이라는 거를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제 수면하는 시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실제 자는 시간만 누워 있도록 해요. 대신 아침에 기상 시간은 고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매일 실제로 불면증 있는 분을 봤더니 5시간 정도 주무신다 하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5시간 자려면 새벽 2시거든요. 새벽 2시까지 무조건 깨어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7시까지만 주무시고, 이때 이제 이 5시간 중에 85% 이상 주무신다 하면은 한 일주일 뒤에 15분 정도 더 일찍 주무실 수 있게 조금씩 땡겨가면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기법은 피로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피로도가 잔뜩 쌓일 수 있게 해놓고 그때 주무실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잠에 드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일찍 주무시려는 분이 이제 방학을 하다가 방학 때 이제 늦잠 자다가 이제 개학이나 개강을 앞두고 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미리 이제 주무시려고 오늘 낮에 12시에 일어났는데 그날 밤 12시에 주무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깨어있는 시간이 12시간 밖에 안 되거든요. 절대로 12시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체 리듬, 이런 일어나는 시간을 땡기려고 해도 보통 일찍 자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기상 시간을 똑같은 시간에 고정을 하면은 당연히 며칠은 좀 힘들겠지만은 곧 그런 피로도가 쌓여서 또 그날 밤에 일찍 잠에 들게 되고 이렇게 돼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왜 이게 효과가 있냐? 우리가 잠에 드는 시간은 내가 의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나 뭐 1분 뒤에 잠들 거야 한다고 막 우리가 의지로 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은 알람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람으로 깨어나는 시간을 고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침대에 누웠는데 네. 몇 분이 지났을 때도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 이런 시간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네. 수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거기서 권유하는 거 이제 15분 아니면 30분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누워서 이제 막 계속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꼭 좋지는 않거든요. 자꾸 시간을 확인하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지금 몇 시네, 몇 시간밖에 못 자네 뭐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또 각성을 시킬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5분, 30분 누웠는데도 너무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하면은 차라리 좀 일어나셔서 있으시도록 해요. 그래야지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누워있으면은 생각보다 피로가 회복이 조금씩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7시간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면 피로 회복이 되거든요. 잠을 안 자더라도. 그것처럼 불면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깨어있으면 피로도는 더 쌓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앉아서 좀 다른 행동을 하시라고 하고요. 또 누워서 막 자야지 이렇게 노력을 자꾸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은 그 고통이라는 기억이랑 침대랑 연상이 엮여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자꾸 각성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는 조금 오랫동안 잠이 안 오면은 차라리 좀 앉아 있으라고 하고요. 또 이런 수면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졸린 거랑 피곤한 거랑 그리고 지루한 거는 달라요. 생각보다 다르거든요. 비슷하게 느껴지더라도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좀 피곤하다고 꼭 잠이 오진 않아요. 근데 졸린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눈꺼풀이 계속 이제 감기고 조금씩 꾸벅꾸벅 자려고 하고 이런 게 졸린 거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졸릴 때 누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 누워서 잠을 기다리는 행동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좀 앉아서 책 같은 걸 읽거나 아니면은 빨래 같은 거 이렇게 개거나 이런 정리 소일거리 같은 걸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냥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잠들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만 있고 눈만 감고 있어도 된다. 그럼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눈만 감고 있어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약간 상충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막 중간에 잠 안 오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계속 각성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래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적게 누워 있으신데 잠이 안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서 조금씩 쉬기만 해도 우리가 미세하게 잠을 잔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밤을 꼴딱 샜다고 얘기하는 분도 옆에서 보면 중간중간 조금씩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잠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잠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를 각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의식을 잃고 주무시지 않아도 몸이 좀 회복이 되니까 그냥 좀 편하게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완이 되면서 잠을 더 잘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누워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이완되어 있으면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데 보통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누워서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그럼 심장도 뛰고 그러면서 실제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래서 더 누워있어도 피로회복이 안 되는 거여서 저는 그냥 꼭 잠들지 않아도 되니까 잠들지 않고 눈만 감고 있어도 꽤 회복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말씀도 드리고 좀 더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누워서 이제 이완요법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이제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누워서 그 신체 감각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발끝의 감각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 무릎에 집중을 하고 이런 감각에 집중을 하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공상하는 모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뇌는 생각을 하거나 감각에 집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신체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좀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에 좀 집중하면서 저는 좋아하는 거 이제 침구의 감각에 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침구 느낌을 좀 좋은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달 소재가 좋을 수도 있고 면 소재가 좋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의 침구가 있다면은 밤에 누워서 그냥 이 침구 촉감들을 좀 느끼면서 있다 보면 또 스르르 잠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꼭 잠들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이제 자려고 막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낮에 충분히 움직이셨고 또 너무 일찍 누우신 게 아니면은 누워서 약간 잠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조금 뭐 좀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잠이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수면 빚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데요. 네.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좀 네. 몰아서 늦잠 자는 거. 네. 괜찮아요? 당연히 이제 제일 베스트는 평일에 충분히 7시간 내외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수면이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라도 주무시는 게 낫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말에 늦잠도 보통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우리 직관에 반하겠지만 금요일에 보통은 늦게 주무시거든요.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늦게 주무시는데 그러면은 늦게 잠을 자고 늦게 한 낮까지 주무시게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수면이 깊게 잠을 잘 자려고 하면은 원래 밤에 잘 때 자야 되거든요. 그거를 생체 리듬으로 따지면은 생체 리듬이 원래 저녁 한 3, 4시쯤에 제일 바닥을 쳐요. 근데 이런 생체 리듬이 떨어져 있을 때 수면이 잘 이어지거든요. 좀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고 그런데 늦잠을 자게 되면은 아침에 8시, 9시 이때는 사실 생체 리듬이 올라올 시간이에요. 이때 수면은 좀 얕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회복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주말 같을 때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주무시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두 시간 조금 늦게 일어나시면 꽤 많은 시간들을 깊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월요병 때문이에요. 월요병이라는 게 주말에 늦게 일어남으로써 생체 리듬이 1시간, 2시간 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월요일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생체 리듬이 밀려 있으니까 일요일에는 일찍 잠에 잘 들기가 어렵고 또 월요일 아침에는 일어나도 아직 좀 졸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밤에 잠을 앞뒤로 좀 늘리는 걸로 보충을 하는 거를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자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많이 자는 건 좋은데 좀 땡겨서 미리 잠을 자는 게 좀 더 낫다. 수면 부족 있는 분들은. 보통은 잠드는 게 원래 일찍 자는 게 좀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수면 부채가 많이 있는 분들은 이미 피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일찍 자는 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립니다. 뭔가 낮잠 잘 때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싶은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낮잠도 잘 자야 좋은 거잖아요.
낮잠을 주무실 때 제일 안 좋은 게 1시간 자다 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면의 구조가 있는데 얕은 잠으로 갔다가 깊은 잠으로 갔다가 렘수면으로 갔다가 살짝 깨거든요. 이 기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고 보통 한 30분 정도 뒤부터 깊은 잠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깊게 자다가 깨면은 되게 멍하거든요. 이게 수면 관성이라고 잠이 잘 안 깨는 게 생겨요. 그럼 오히려 안 잔 것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한 1시간쯤 되면은 이런 깊은 잠 자고 있을 때라서 그때 알람으로 깨게 되면 깨기도 어렵고 깨도 되게 멍해요.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려고 하면은 저는 30분 미만으로 좀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얕은 잠을 잤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급하게 약간 피로만 좀 회복하고 깰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 내가 수면 뭐 며칠 밤도 새고 수면이 너무 부족했다 하면은 차라리 한 2시간 이렇게 주무시라고 하죠. 오히려 한 사이클을 아예 이렇게 딱 돌리고 깨시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1시간쯤 해서 이제 깨버리면 되게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끔 이거를 좀 이용한 낮잠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카페인 파워냅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죠.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번에 쭉 마셔요. 그래서 아이스로 해야지 금방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로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눕는 거죠. 그리고 알람을 한 30분 뒤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럼 카페인 효과가 오는데 한 2, 30분 걸리기 때문에 그때 2, 30분 뒤에 좀 카페인이 좀 깰 수가 있고 또 뇌에서는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이 자면서 살짝 좀 감소하거든요. 그 사이에 카페인이 들어와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달라붙으니까 좀 맑고 각성이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졸리고 수면이 부족한데 내가 오늘 할 일은 많다 이러면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카페인 냅 같은 걸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알람 같은 경우에 네. 딱 하나만 맞추라는 얘기. 네. 이거 맞나요? 이건 사실 제 경험에서 오는 거고요. 저도 예전에 그 미라클 모닝이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뭐 글도 쓰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제 맹점은 자는 시간은 똑같이 하고 일어나는 시간만 일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좀 적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이제 알람을 맞췄는데 보통은 제가 8시에 일어나면은 준비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7시부터 5분마다 계속 알람 끄면서 8시까지 있다가 결국 8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우리가 알람을 들으면서 깨면은 되게 심장이 많이 뛰고 몸이 되게 놀라거든요. 보통 알람 소리라는 게 뭐 군대 같은 경우는 뭐 나팔 소리도 있고 이런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 풀해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교감신경이라는 긴장시키는 신경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심장 두근거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를 5분 간격이면 1시간에 12번씩 공격을 받는 거죠. 근데 어차피 8시에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우리 뇌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8시에 일어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8시에 일어나도 되는 걸 뇌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어차피 8시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8시로 알람을 맞춰두라고 하고요. 또 수면이란 게 결국 깊게 자려면은 약간 좀 통잠으로 자는 게 좋아요. 중간에 자꾸 끊기면은 이게 자는 것도 안 자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5분 간격으로 깬다는 거는 그때는 그렇다고 잠을 자서 회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깨워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 아까운 시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8시에 일어나야 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아예 알람을 8시에 하나만 맞춰두게 되면 미리 7시에 중간에 안 깨도 되니까 붙여서 우리가 수면을 꼭 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분들은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는 이유가 내가 중간에 끄고 잘 것 같아서 그렇다. 근데 의외로 아예 늦게 맞춰두시면은 그동안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알람 자체를 좀 멀리 둬야 돼요. 누워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침대에 누워서 충전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한 게 또 두 번째 이유는 알람을 그냥 보고 내가 끄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약간 습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비몽사몽 하면서도 알람을 금방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수면 시간이 너무 적다 하면은 일부러 저는 애플워치 쓰는데 애플워치도 벗고 저기 멀리 충전을 해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8시면은 이때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딱 보면은 각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알람을 설정을 해두고 나는 정말 걸어서도 내가 알람을 끈다 이런 분들은 뭐 알람이 같은 앱도 있어요. 막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뭐 인증샷을 찍어야지 알람이 풀리는 그런 좀 강력한 앱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잠을 자야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잠을 의지로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자야지 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고요. 잠은 원래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해야지 한다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잠도 내가 자야지 한다고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우리가 의지대로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문제는 잠을 꼭 자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뇌가 불안해져서 각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각성 때문에 잠이 오히려 더 안 오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만성 불면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잠에 대한 어떤 강박이나 불안이 항상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불면이 생기는 거여서 이거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는 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치료에서 많이 쓰는 비유인데, 내가 절벽을 사이에 두고 여긴 괴물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내가 이 괴물이랑 줄다리기를 해요. 근데 괴물이 힘이 너무 세니까 줄을 당길수록 자꾸 절벽 쪽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하면은, 어떻게 방법 아시겠어요? 줄을 그냥 놓는 거예요. 줄을 놓으면은 내가 그 절벽으로 끌려갈 일이 없거든요. 잠도 비슷해요. 잠을 꼭 자야 한다고 막 꾹 붙잡고 있으면은 계속 각성이 돼서 오히려 불면이라는 절벽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잠을 꼭 자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어느 순간 내려놓고, 뭐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잠에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필요하고, 이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줄을 어떻게 놓냐라고 막 물어보는데, 사실 줄은 놓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풀어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힘을 빼시고 어떻게 보면 자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뭔가 잠을 그럼 못 자면 어떡해요 이런 분한테도, 누워서 가만히 쉬기만 해도 편하게 쉬면은 그것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위안을 삼아서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들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제 아예 시험 결과랑 비슷한 거죠. 내가 시험 전에 시험 공부나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시험 결과는 내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잠에 드는 것도 비슷해요. 잠 자려고 이제 낮에 운동도 하고 뭔가 활동하고 카페인 줄이고 술 안 드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날 누웠을 때 잠이 오고 안 오고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겸허히 좀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우울이나 번아웃, ADHD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수면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면이 정말 좀 중요하고, 수면이 이런 회복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고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알고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 텐데, 사실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왜 자는 게 필요하고 잘 자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를 기전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도 진료를 하면서 이러한 수면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못 잤었구나, 그리고 내가 안 자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서 확실히 수면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수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을 자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좋아하는 게 되게 디테일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면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온다, 혹은 이 책 제목처럼 자도 너무 피곤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면 한번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책 링크가 있거든요. 책 링크 보시면은 금방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과 의사들이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유튜브가 있어요. 멘탈 탄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 탄탄 유튜브도 혹시 괜찮으시면 방문해 주셔서 정신건강 관련된, 꼭 수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